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9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모닝 소피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리플도 10%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시장 상승세 주도하고 있고요. 코인 마켓캡에서 확인해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7거래일간 잘 오르고 있습니다. 리플도 최근에 반등하면서 24% 7거래일간 오르고 있고 또 주간 말고 하루치로도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리는 것들도 있지만요. 그래도 오르는 것들도 꽤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 업비트에서는 4,600만원 그리고 거래대금도 좀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리플이 오늘 거래대금이 제일 많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살짝 거래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리플만큼이나 거래대금 많은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시장의 간략한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주요 뉴스 듣고 올게요. 미국 의회가 초당적 인프라 법안 발의를 통해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투자자로부터 280억 달러를 추가 조달할 계획이 나왔습니다. 페이팔의 디지털 자산 앱이 곧 출시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디지털 자산이 금융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니스왑 대표가 페이팔, 이트레이드, 스트라이프 등과의 협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가나 부통령이 아프리카가 디지털 자산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가 자선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NFT를 출시합니다. 7월 30일부터 3일간 코카콜라 NFT가 오픈시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카르다노의 알론조 테스트넷이 곧 본격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재무부는 현지 시간 22일 투자자들에게 약 6만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 거래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은 뭐 큰 뉴스거리는 없는 가운데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르면서 한 25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부터 지갑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가격에 대한 좀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다시 지갑으로 좀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건데요. 오늘 화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든 이스라엘에서든 디지털 자산 관련 이 세금 관련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일단 초당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인프라 딜을 통해서 어쨌든 세금을 지금 미국 국가부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세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 디지털 자산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현상이 있죠. 결국 이쪽에서도 한 280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겠다. 특히 거래에 있어서 자, 그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금 크립토 거래 10,000달러 이상이면은 IRS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이미 예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에 과세를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죠.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안정적으로 하나의 경제 주체, 경제 섹터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슈퍼앱을 곧 내놓을 것이다 라고 댄 슐먼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CEO가 직접 댄 슐먼이 직접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이 슈퍼앱 지갑이 완성이 돼가고 있고 향후 몇 달간 기다리면 이게 나올 거다라는 건데 여기 이 슈퍼앱이 뭐냐면 뭐 이자가 좀 많이 제공이 되는 그런 뭐 저축 계좌나 또 여러 펀드들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뭔가를 거래할 수 있든지 하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페이팔은 지금 계속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유저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새로운 신규 고객들만 이 기간에 한 여기 동그라미 2개를 붙이면 되죠. 1억 명인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1450만 명이
군요. 1450만 명의 신규 계좌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벤모라는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이 결제 자회사가 4월에 크립토 트레이딩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이거 역시도 한 7,600만 계좌가 새로 열리는 등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팔 입장에서도 이거를 굳이 애써 보지 않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페이팔은 이렇게 적극적인데 아마존은 최근에 비트코인 결제 도입한다고 했다가 부인을 했죠. 근데 아마존도 부인을 하긴 했는데 머스크나 잭도시 같이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지만, 베조스가요, 우주 탐사에 굉장히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아예 우리가 안 해, 이건 아니었고요. 여전히 이 고객들의 쇼핑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탐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요, 만약 이 시장이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진출을 하면 아마존도 하게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계좌의 프리미엄 할인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GBT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텐데, 할인율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등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세금 혜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GBTC가 이제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일정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벌써 목요일이고요.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들 참 많아서 저도 전해드릴 때 조금 고민을 하곤 하는데, 그냥 매일매일 방송이 진행되니까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챙겨 들으시고 또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